문재인의 오른발이죠. 오른팔은 실권이 있어야 오른팔이지.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른발로 부릅니다. 예. 오른발 김경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새 김경수 의원이 꽤 인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딱 이맘때쯤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팬클럽을 동원했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꽤 인기가 올라갔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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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습니다. 그 유명한 가니까. 민주당 최고! 그 영빈관에 처음 도착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 이제 장면이긴 한데 대통령께서 나가시기가 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닭이다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와서 대신 인사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 근데 왜 대통령처럼 걸어와요? 그러니까 원샷을 받으려고 원샷을 꽤 여러 곳에서 김경수 이 환호성을 제가 교민들이 올린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봤어요. 팬클럽이 미국까지 진출한 거죠. 뭐 언론의 보도나 혹은 미국의 반응 말고 직접 수행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이게 비행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나 전용기 안 처음 봤는데 나도 대통령하고 전용기 안에서 이렇게 막 회의하는데 제가 말했죠. 빼꼼 기술이라고. 톡 튀어나왔잖아. 국회의원이 되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지키기 위해서. 이 뒤에 강경화 장관 앉아있는데 안 보이잖아. 톡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합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가는 동안의 비행기 안인데요. 그러니까 이륙하자마자 이제 바로 회의를 소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가신 뒤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이 늦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양국 정상회담 때 옷을 어떤 드레스 코드로 입을 거냐, 이런 것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모든 특히 걸. 백악관 관련된 일정은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게 늦어서 가시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최종 보고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굳이 제가 안 끼어도 되는 자리인데 오래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트럼프 경우는 보통은 오래전에 날짜는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 전에 만찬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좀 늦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정상회담, 우리나라도 국빈들이 오시면은, 외국 정상이 오면은, 오자마자 청와대로 보통 와서 회담을 먼저 합니다. 일하고 밥 먹죠. 그렇죠. 회담을 이번에 먼저 왜 하고 밥부터 이제 먹었어요? 회담 때 할 얘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렇게 좀 약간은 이 사적인 부탁도 좀 하고, 그게 이제 만찬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만찬을 밥부터? 먼저 잡아놨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표현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처음 전화 통화는 했지만 두 분이 서먹서먹하니까 먼저 좀 만찬하면서 일단 관계를 좀 그 서먹서먹한 걸 풀어놓고 그 다음날 회담을 해야 잘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트럼프를 그게 그렇게 한다. 밥부터 먹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보도된 거 말고 오갔던 얘기가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하고요. 궁금한 게 참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대통령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에 질문을 할 때는 되게 좀 약간 공격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답니다.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원래. 예. 그러다가 이제 중반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풀려서 마지막에는 거의 뭐 서로 웃고 떠드는 분위기로 갔다는데 그 미국 적 참석자 얘기가 야, 니네 대통령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 어떤 톤으로 나오든지 간에 답변은 똑같은 톤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뭐 대통령께서 이제 쭉 설명하신 데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참석자들까지도 많이들 이해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서 다음날 정상회담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실제 미국 사회에서도 반향이 있었다. 본인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영상 클립이 아주 짧아가지고 실제 어떤 분위기고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설은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이때 실제 참석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장진호 전투라고 그 개마고원에 가면은 호수가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답니다.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그 중공군하고 싸웠던 전투, 미군하고 미군 해병대하고 중공군하고 싸웠는데 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장진호라는 호수에서 중공군 12만 명한테 미 해병대 1만 5천 명이 완전히 포위가 됐었답니다.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전투였대요. 그래서 12만 명 중에서 중공군도 거의 반 이상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미 해병대도 근데 미 해병대는 4,500명이 죽고 7,500명이 부상을 당한 전투인데 이 전투 때문에 흥남철수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남철수 한 20여일을 여기서 끌어주는 바람에 배로 다 철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철수한 배가 그 빅토리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타신 배인데 14,000명이 타고 온 그 배가 이 장진호 전투 때문에 가능했던. 실제 분위기가 어땠냐 이거죠. 또 실제 웃은 사람이 있었어요? 과장 아니에요? 그 참전하신 군인이 이제 90이 넘으신 거죠, 지금. 거의 뭐, 아주 노령의 이제 참전 군인들이 몇 분 같이 오셨는데, 일단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자기가 싸운 전투 덕분에 이제 그러니까 그 피난민의 아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온 거 아닙니까?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보면 뭐라고 새겨져 있냐 그러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이제 참전 용사 중에 한 분이 한 말씀을 그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을 싸운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연설 내용이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니까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연설 하시는 동안에 뭐 눈물 훔치시는 분, 뭐 울었다고 얘기하는 좀 그런데 어쨌든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이거 누가 기획한 거예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기획인데.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저는 이게 집단지성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이요? 잘 뒤져보시면 장진호 전투 검색하면은 대통령님 방미하시기 전에요. 기사로도 몇 번 나오고 가시면 여길 가셔야 된다. 개막이 된 게 5월이라면서요. 최근이라면. 그러니까 전 보훈처장 하셨던 박성춘 처장께서 이게 추진한 사업이더라고요. 땡큐!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19대 국회에서 그 예산을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걸 채택을 해서 이걸 추진한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있긴 있다. 어쨌든 청와대 그 방미 행사는 외교부, 그다음 청와대 안보실, 그다음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주한미 대사관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은 다들 그냥 이게 제안이 되자마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첫 행사로 바로 이제 잡혔던. 누가 했는지 나는 알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이거 마이 프레지던트. 한글로도 등장합니다. 나의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때 마이 프레지던트 들고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이거는 의미를 담아서 한 거예요. 실제 이 문구가 이 교민들이 등장하는 곳에 항상 등장하거든요. 내가 뽑았고 내 나이 대통령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장진호 끝난 다음에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교포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내가 얼굴 내밀고 있잖아요. 봐요. 아, 참. 빼꼼 기술. 끝에 있지만 반드시 사진이 나오도록. 응? 이 행사도 모으기 힘든 사람을 모았고 반응도 좋았는데 이 스크립트 무슨 대화가 왔는지 구할 수가 없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의 보수층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 니네들 왜 그 대통령께서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북한과의 대화 얘기도 하고 하시니까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냐,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시작해가지고 뭐 FTA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는 조금 하여간 그 제일 관심 있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예. 답변에 대해서 제일 만족해했던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의도만 없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환경 영향 평가가 뭐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면서 이 민주주의는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식해 준 거다. 그렇게 시비 걸지 마 이거 아니에요. 예.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의를 이제 제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대통령께서. 말은 맞는 말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도는 없다. 그렇지만 그 절차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죠. 뭐랄까 잘 빠져나간 답변이죠. 예.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답변을 미리 준비한 겁니까? 이 질문들이 뭐가 올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뭐 하원, 상원 의원 간담회는 뭐 어떤 여상 질문이 나올 거다라는 것 자체도 그냥 이러한 내용의 주제의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만 있었지 구체적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날 뭐 처음 실제 면접이 맞았네요. 청문회처럼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희 일정은 미국 쪽에서 요구한 건가요? 두 나라의 요구가 다 맞았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워싱턴은 권력이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백악관이 있으면 의회도 또 하나의 권력인데 의회를 처음에는 의회 연설 얘기가 있었는데 연설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하원 의원 간담회는 아침 8시 반인가로 잡히고요. 상원 의원이 11시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사관 측이랑 우리 그 소위 의회 로비를 하는 우리 교포사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죠. 네. 하원을 설득을 해서 10시, 11시로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메모해 놓은 건데요. 네. 그때 당시에 질문만 소개를 하면, 네. 영어로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영어로 얘기한 걸 한글로 적어 놓으니까 잘. 또 북한 핵 문제와 그다음에 중국의 역할, 중국이 충분히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의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맡겨달라,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왜 책임 안 지냐, 이런 투에 그는 중국에 대한 게 많았고요. 그건 뭐라고 답변했어요? 우리 일이 아닌데. 이게 근데 어제 ICBM을 발사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좀 구문이 되긴 했는데, 그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CBM 발사를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건 그나마 그래도 중국이 그걸 막아왔다. 그런 역할은 중국이 역할을 한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해야 될 역할이 더 남아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미국하고 같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런 자리에 가보는 게 처음이니까요. 모든 게 신기했겠죠. 모든 게 신기해가지고 이 자리를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안민석 의원 개인적으로는. 네, 그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답변을 너무 잘했다고. 자기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드물거든요. 외신기자클럽의 간담회라든지 간담회에 강하셔요. 토론회보다. 지금 은근히 디스하는 거예요? TV 토론은 약하다는 거 아니야? TV 토론도 잘 하셨죠. 아시긴 한데, TV 토론보다 이제 답변에 시간 제한이 없는 그런 간담회는 정말
아주 특장을 갖고 계시는데 조곤조곤 설명하시는데 안민석 의원은 아마 그걸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본인이 듣기에 이 답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답이 있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저는 뭐 사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북한하고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상원 의원 한 명이 질문을 했는데, 특히 평창 관련해서 남북 단일팀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의견이 아니라 잘못된 거지라고. 잘못된 거지 하고. 그러니까 건방. 어디서 홍계진이야? 남의 나라에 대해서. 네. 오늘 주제. 정수님이 같이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뭐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뭐 일리 있는 말씀 뭐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보통 하시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당신 생각이 틀렸다. 우리 거꾸로. 네. 잘했네. 그게 내 식대로 말하면 어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동안 제재 일변도로 해서 지금 하나도 풀린 게 없지 않냐. 그러면 뭔가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압박은 강하게 하되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을 압박해봐야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뒷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는 몰아봐야 결국 뒷문이 있기 때문에 압박의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화를 전혀 안 했던 그게 문제 아니냐. 이제 답변 내용이 그렇게 답변했던 거죠. 근데 기자들이 중간에 나간 건 왜 나간 겁니다. 이 대화가 그래서 비공개가 돼가지고 스크립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공개라고 하는데 모두 스케치라고. 이제 인사말만 공개하기로 사전에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원래부터? 예, 상원도 마찬가지고. 공개하고 하는 미팅도 있는데 이건 아예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자들 없이 비공개로 정말 솔직하게 청문회 얘기하자. 하듯이 한번 솔직하게 이제 계급장 떼고 얘기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통한 것 같아요. 특히 상하원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감성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하원 간담회가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필요한 얘기들 다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가셔서 뭐 정상회담 하기 전에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놓고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생각보다 치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살짝 디스를 하는 거예요. 사이드인데 강경화 장관의 인기도 여기는 오늘은 만만치 없는데 않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 하는데 그 대통령님 계실 때는 전부 대통령께 집중하시더니 교포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진 촬영 장소로 이동을 하셨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는 전부 강경화 장관한테 와서 사진 찍는다고. 현지에 올라온 클립들을 보니까 강경화 장관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인기도 대단하실 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직접 같이 일 처리하고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일 처리를 매력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강경화 장관 두 분이서 각각 파트너가 안보실장은 저쪽 안보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저쪽 국무장관, 이렇게 해서 양쪽 채널이 풀 가동이 됐었는데, 거기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다 거의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은 합의가 됐으니까 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 나와서 기자회견 하실 때, 언론 발표하실 때 거룩한 말씀만 하셨는데,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할 거고 정말 잘 돼야 된다, 이 말씀만 딱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에서 합의 안 된 얘기 전부 다 해버리는 FTA 얘기. 그 사이에. 네.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앞에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완전히 국내 정치용인 거죠. 네, 그렇죠. 오데오 주변에 그 자기 지지 기반들 러스트 벨트 쪽을 자동차하고 철강이 그쪽 중심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럼 바로 공동성명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진짜 7시간을 기다렸어요. 합의된 발표문이 왜 7시간이나 걸린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무역 앞에 프리를 넣을 거냐 말 거냐도 하나 있었고요.
그걸 빼자. 프리라고 하냐, 페어라고 하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리, 페어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앞에 프리를 빼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 그런 거 빼든 말든 뭐 그렇게 큰 중요하다고. 상관없으니까 프리 앤 페어. 그거는 빨리 합의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7월 4일부터 독립기념일이고 하니까 연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고 하고. 그 결제를 누가 해요, 그럼? 예, 근데 비서실장이 이제 먼저 결제를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 선에서 결제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몇 시간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 비서실장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몇 시간을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래서 문구가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프리 빼고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렇게 공동성명 발표문이 늦게 나온 적이 몇 번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악관 내 이 절차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된 이후에 아직 인선도 다 안 끝났다는 겁니다. 백악관 내부가. 그래서 그 백악관도 그 실제로 그 시스템이 딱딱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한번 얘기 지나갔어요. CSIS. 네. 여기 연설이 어떻게 저게 된 겁니까? 어레인지가?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교 안보 분야는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싱크탱크 중에 좀 나름대로 좀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곳이라 다른데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면은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앞에 잘 보시면 저기 하얀 옷 입은 저 여성분이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인가? 어쨌든 그 다음에 코언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쭉 앉았네. 네. 그래서 실제로 CSIS에서 어레인지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북핵 문제가 심각하고 탄핵으로 인해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길래 그 과정을 거쳐서 뽑혔지?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딱 겹쳐 있을 때 방미를 하셨어요. 원비어 실제 사건. 중요한 사람들이 왔다. 네. 질의응답은 원래 사전에 약속된 거였어요? 질의응답 할 사람만 약속이 돼 있었죠. 내용은 아니고. 그게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상하원 간담회처럼 대략적으로 뭐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예상 질문들이 있을 수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고 군사훈련은 합법인데 불법과 합법을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논리로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된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거의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하고 계시는. 그래서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언론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답변.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저 언론사에서 다르게 질문해도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이면 답변이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정리되어 있다, 주제별로? 이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답변하신 그 말씀 내용하고 글로 옮겨 놓은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평소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그 질문이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생각하셨던 걸 쭉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분이 어디를 이렇게 가요? 그 두 분이 이제 유이한 국회의원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청와대 혹은 뭐 장관, 부처에서 온 건데 두 양반만 이렇게 국회에서 간 거예요. 딱. 이름도 특별수행원이더라고요. 네. 내가 말했잖아. 권한이 없어. 그래서 발이야. 근데 이 두 분이 어딜 가냐면 오보. 이 오보 받으러 두 분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 문화재는 정말 안민석 의원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문화재 반환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신. 저는 궁금한 게 양복 입었다가 한복을 언제 가라는 거예요? 잽싸게 한복을 하라고 했더라고. 굳이. 저 안복이 2013년도에 어보 때문에 한번 방문을 했었답니다. 네. 그때 입었던 한복이래요.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네. 어떤 과정 가서 어떻게 돌아온 건지. 어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조선시대의 왕이나 왕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취임할 때 하사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임 중에도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그 사용하는 직인인 도장인데요. 재임 중에 사용했던 도장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종묘에 모신답니다. 그게 이제 왕의 의보, 왕비의 의보. 여기 보시면은 황금색이 문정왕후, 중종의 계비였던 문정왕후 의보고, 오른쪽에 하얀 게 이제 현종, 임금의 의보인데, 이제 그렇게 종묘에 한 300개가 보관이 돼 있었대요. 근데 6.25 때 미군이 40개를 가져갔답니다. 그 중에 2점을 이번에 이제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2점만. 그래서 전날 이제 뭐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축사하면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 고맙다고 하고, 앞으로 남은 38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라. 네, 그래서 그는 이날이 이제 협정 맺고 최종적으로 여기 여성분이 우리 고궁박물관 관장님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걸쳐서 노력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의보 우리 공주 대한민국 같다는 소유였다라는 거.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저게 이제 물건만 이렇게 있으면은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현종 의보 쪽에 보면은 묵지가 좀 약간 붙어 있는 게 떨어질락 말락 하는 게 남아 있는 게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육실 대왕 대비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네. 그걸 안민석 의원이 본인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육실이라고 하는 게 종묘에 1실이 태조, 2실, 3실 이렇게 쭉 해서 각 왕과 왕비의 이제 6실에 들어있던 거다. 네, 6실에 6번째 있던 방. 그렇죠. 대왕 대비의 의보다. 이제 그걸 자기가 발견했고 자기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못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게 안민석 원장입니다. 이거 말고 제가 한 2분 드릴 테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당황했던 순간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특파원 간담회를 마지막에 이제 동포 간담회 전에 떠나시기 전에 이제 특파원 간담회를 했는데요. 특파원들이 이제 워싱턴 특파원 한 30여 분 되더라고요.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파원들이 그러니까 특파원 간담회 자체가 9년 만에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한 번도 안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영빈관에서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영빈관에 들어와 볼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특파원들이.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백악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질문도 뭐 어쨌든 사드나 뭐 여러 가지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그 옷 주신 거 있잖아요, 저기 여사님께서 네. 그거 왜 줬다고 그럽니까? 나중에 여보 나 이래서 줬어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성품 자체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측은지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하면은 어쨌든 자기 걸 그냥 주고 싶고 뭐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다음에 만나면 꼭 옷이 참 좋더라고요. 당황한 적은 없어? 당황한 적? 돌발 상황이나? 그러니까 제일 돌발 상황이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 할 때 갑자기 난기류가 와서 흔들린 거? 정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푹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실장은 얼굴이 파래지시고, 그 다음 질문이 아직 하나가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질문이 다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질문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기자가, 그러면 그 질문 안 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다고 하면서 휴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제 그때가 가장 돌발 상황이었던 그 정도가? 특전사 낙하산 훈련을 수십 회 하신 분이라 뭐 그런 상황은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게? 처음 겪는 거죠. 실제 그 영상 사진 보면 되게 막 흔들리잖아요. 많이 흔들렸어요. 네. 네. 그리고 스틸 사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천장 잡고 있거든요. 혼자만 그냥. 제가 잡고 있었어요. 본인이 감동한 적이 있어요, 혹시? 장진호 전투기념비가 제일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포 간담회 때 그 미주 동포들이 몇 분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탄핵 전에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코리안이라고. 근데 지금은 어딜 가나 막 당당하게 코리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국에서 국내에서 하는 평가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연행자 한 명 없이 그런 시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경이롭다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정상회담이라든지 쭉 일정을 치렀는데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정상회담 결과도 대단히 만족하고 하니까 교포들이 거의 이제 한 분은 거의 울먹이면서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찡하더라고요. 네. 경남도지사 나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내년이면 이제 채 2년이 안 되는데 그걸 그만두고 다른 선거를 나가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에서 요구하면 당에서 요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네. 이제 저런 질문을 전형적으로 낚시. 자, 그러면 당에서 요구하면 고려해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출판계 불황 속에서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 새 여자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혁명이 직업이고 역사가 직장이었던 사람들, 애인과 가족도 버렸고 재산도 버렸고 다 버려서 더 버릴 게 없을 때 목숨까지 버렸던 우리의 역사에서 지워졌던 3명의 혁명가 여성 이야기입니다. 오늘 파파이스를 시청하시고 나서 한 줄 소감을 한겨레 TV 페이스북 메시지에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시청자분 10분께 새 여자 1, 2권, 2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هسه هذا اليهودي بيجي دغري بيخلعها بالباقر بيخلعها برميها بده يمسح التاريخ تبعه صياد ابوي صياد السيد حاليا بدك تحكي ما ضلش حدا، يعني اغلب اصحابي كلهم راحوا استشهدوا. ولا بد من يوم يبدأ الأرض لمين؟ في خيراتها كنت أقعد تحت أشجارها 12 سنة 13 واعي بلادي عرفتها. أنا بحب أضلهم في وطنهم في فلسطين، ما بحب يطلعوا من فلسطين لأنه هاي أرضهم وأرض آبائهم وأرض أجدادهم. يعني إنه إحنا راسخون بالأرض كما هو الزيتون، سنبقى بالأرض. أنا كتير تشرفت فيكم. منيح، الحياة حلوة. بحب أضل أضحى حتى نتحرر ونعيش زينا وزيهم. 신의 힘으로 밖에는 안 되는구나. 광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난 또다시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뭔가 바꿔야만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박근혜 퇴진했다고 그래서 그게 사회가 금방 바뀌겠어. 아니잖아요.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나부터 바꾸고.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직장 내 떠돌림, 불이익, 권고사직, 해고, 법소송, 홀로 싸우는 분들을 위한 공익 제보자를 위한 캠페인입니다. 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생계지원, 복리 상담, 심리치료, 공익활동과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쩌다 슈퍼맨을 검색해 보세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공익 제보자를 위한 캠페인. 자, 다음. 예, 마구마카입니다. 페루의 산삼 많이 들어보셨죠? 안데스 고지대에서 자라는 마카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억척같이 자라는 식물이랍니다. 땅의 영양을 깊게 빨아들이고 응축하는 식물이라서 한번 재배를 한 땅에서는 5년간 휴경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페루의 보고 마카로 온전하게 드실 수 있는 법, 순수 100% 마카를 드실 수 있는 법,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3개월치 가격으로 4개월치를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랍니다. 자, 엠푸드 전설의 누룽 현미, 무농약, 구수한 누룽지 향기, 씻지 않고 백미의 10분의 1만 섞어주면 밥맛이 죽여준다. 밥맛이 죽여주지 않으면 죽여줄 때까지 광고를 계속하겠다. 전설의 누룽 향미. 밥맛이 죽여주지 않으면 계속 광고하겠다. 네. 푸드. 아주 좋아요, 이 정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당나귀 비누 써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 가지 차이점 말할 수 있는 거는 머리가 길다 보니까 머리통에 열이 많아요, 내가. 엄청.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아니면 오토바이 탈 때 그랬었는데 머리통에 뾰루락지가 나와요, 여름쯤에. 환기를 시켜줘야지. 항상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환기를 위해서 넘기는 건데 근데 이걸로 머리를 감았더니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뾰루락지가 작아졌어, 좀. 그게 이 당나귀 비누의 효과인지 아닌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하나는 이걸 뭐라고 하지? 보습? 네. 원래 비누로 세수하고 나면 약간 뻣뻣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없어. 네. 뻣뻣한 느낌이 없다. 구매 후기가 다 별 5개예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문재인의 오른발이죠. 오른팔은 실권이 있어야 오른팔이지.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른발로 부릅니다. 네. 오른발 김경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새 김경수 의원이 꽤 인기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작년에 딱 이맘때쯤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팬클럽을 동원했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꽤 인기가 올라갔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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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습니다. 그 유명을 많이 간다. 민주당 최고! 그 영빈관에 처음 도착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장면이긴 한데 대통령께서 나가시기가 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닭이다 그러고 이제 제가 나가서 대신 인사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 근데 왜 대통령처럼 걸어와요? 원샷을 받으려고 원샷을 꽤 여러 곳에서 김경수 이 환호성을 제가 교민들이 올린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봤어요. 팬클럽이 미국까지 진출한 거죠. 뭐 언론의 보도나 혹은 미국의 반응 말고 직접 수행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이게 비행기한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 전용기한 처음 봤는데 나도 대통령하고 전용기 안에서 이렇게 막 회의하는데
제가 말했죠. 빼꼼 기술이라고. 톡 튀어나왔잖아. 국회의원이 되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지키기 위해서. 이 뒤에 강경화 장관 앉아있는데 안 보이잖아. 톡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합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가는 동안의 비행기 안인데요. 그러니까 이륙하자마자 이제 바로 회의를 소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가신 뒤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이 늦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양국 정상회담 때 옷을 어떤 드레스 코드로 입을 거냐, 이런 것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모든 특히 걸. 백악관 관련된 일정은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게 늦어서 가시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최종 보고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굳이 제가 안 끼어도 되는 자리인데 오래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트럼프 경우는 보통은 오래전에 날짜는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 전에 만찬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좀 늦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정상회담, 우리나라도 국빈들이 오시면은, 외국 정상이 오면은, 오자마자 청와대로 보통 와서 회담을 먼저 합니다. 일하고 밥 먹죠. 그렇죠. 회담을 이번에 먼저 왜 하고 밥부터 이제 먹었어요? 회담 때 할 얘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렇게 좀 약간은 이 사적인 부탁도 좀 하고, 그게 이제 만찬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만찬을 밥부터. 먼저 잡아놨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표현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처음 전화 통화는 했지만 두 분이 서먹서먹하니까 먼저 좀 만찬하면서 일단 관계를 좀 그 서먹한 걸 풀어놓고 그 다음날 회담을 해야 잘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트럼프는 그게 그렇게 한다. 밥부터 먹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보도된 거 말고 오갔던 얘기가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하고요. 궁금한 게 참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대통령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에 질문을 할 때는 되게 좀 약간 공격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답니다.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원래. 네. 그러다가 이제 중반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풀려서 마지막에는 거의 뭐 서로 웃고 떠드는 분위기로 갔다는데 그 미국적 참석자 얘기가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연설 내용이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니까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연설 하시는 동안에 뭐 눈물 훔치시는 분, 뭐 울었다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이거 누가 기획한 거예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기획인데.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집단지성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지성? 잘 뒤져보시면 장진호 전투 검색하면은 대통령님 방미하시기 전에요. 기사로도 몇 번 나오고 가시면 여길 가셔야 된다. 개막이 된 게 5월이라면서요. 최근이라면. 그러니까 전 보훈처장 하셨던 박성춘 처장께서 이게 추진한 사업이더라고요. 땡큐!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19대 국회에서 그 예산을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걸 채택을 해서 이걸 추진한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있긴 있다. 어쨌든 청와대 그 방미 행사는 외교부, 청와대 안보실, 그다음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주한미 대사관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은 다들 그냥 이게 제안이 되자마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첫 행사로 바로 이제 잡혔던. 누가 했는지 나는 알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 저는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이거. 마이 프레지던트. 한글로도 등장합니다. 나의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때 마이 프레지던트 들고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이거는 의미를 담아서 한 거예요. 실제 이 문구가 이 교민들이 등장하는 곳에 항상 등장하거든요. 내가 뽑았고 내 나이 대통령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장진호 끝난 다음에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교포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내가 얼굴 내밀고 있잖아요. 봐요. 아, 참. 빼꼼 기술. 끝에 있지만 반드시 사진이 나오도록. 이 행사도 모으기 힘든 사람을 모았고 반응도 좋았는데 이 스크립트 무슨 대화가 왔는지 구할 수가 없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의 보수층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 니네들 왜 그 대통령께서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북한과의 대화 얘기도 하고 하시니까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냐,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시작해가지고 뭐 FTA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는 조금 하여간 그 제일 관심 있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제일 만족해했던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의도만 없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환경 영향 평가가 뭐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면서 이 민주주의는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식해 준 거다. 그렇게 시비 걸지 마 이거 아니에요. 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의를 이제 제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대통령께서 말은 맞는 말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없다. 그렇지만 그 절차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죠. 뭐랄까 잘 빠져나간 답변이죠. 네.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답변을 미리 준비한 겁니까? 이 질문들이 뭐가 올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뭐 하원, 상원, 의원 간다면은 뭐 어떤 여상 질문이 나올 거다라는 것 자체도 그냥 이러한 내용의 주제의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만 있었지 구체적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날 뭐 처음 실제 면접이 맞았네요. 청문회처럼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희 일정은 미국 쪽에서 요구한 건가요? 두 나라의 요구가 다 맞았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워싱턴은 권력이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백악관이 있으면 의회도 또 하나의 권력인데 의회를 처음에는 의회 연설 얘기가 있었는데 연설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하원 의원 간담회는 아침 8시 반인가로 잡히고요. 상원 의원이 11시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사관 측이랑 우리 그 소위 의회 로비를 하는 우리 교포사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죠. 네. 하원을 설득을 해서 10시, 11시로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야, 니네 대통령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 어떤 톤으로 나오든지 간에 답변은 똑같은 톤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쭉 설명하신 데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참석자들까지도 많이들 이해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서 다음날 정상회담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실제 미국 사회에서도 반향이 있었다. 본인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영상 클립이 아주 짧아가지고 실제 어떤 분위기고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설은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이때 실제 참석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장진호 전투라고 그 개마고원에 가면은 호수가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답니다.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그 중공군하고 싸웠던 전투, 미군 해병대하고 중공군하고 싸웠는데 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장진호라는 호수에서 중공군 12만 명한테 미 해병대 1만 5천 명이 완전히 포위가 됐었답니다.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전투였대요. 그래서 12만 명 중에서 중공군도 거의 반 이상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미 해병대는 4,500명이 죽고 7,500명이 부상을 당한 전투인데 이 전투 때문에 흥남철수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남철수 한 20여일을 여기서 끌어주는 바람에 배로 다 철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철수한 배가 그 빅토리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타신 배인데 14,000명이 타고 온 그 배가 이 장진호 전투 때문에 가능했던
실제 분위기가 어땠냐 이거죠. 또 실제 웃은 사람이 있었어요? 과장 아니에요? 그 참전하신 군인이 이제 90이 넘으신 거죠, 지금. 거의 뭐, 아주 노령의 이제 참전 군인들이 몇 분 같이 오셨는데, 일단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자기가 싸운 전투 덕분에 이제 그러니까 그 피난민의 아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온 거 아닙니까?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보면 뭐라고 새겨져 있냐 그러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이제 참전 용사 중에 한 분이 한 말씀을 새겨놨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싸운